예, 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괜찮아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말이 있어요. 모든 게 괜찮다고요. 괜찮아.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것을 알면 다 되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 평생 사는 거예요.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미리 알려드려요. 괜찮다고요. 마음 깊이 들어오게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정말 정말 괜찮거든요. 꼭 말하고 싶었어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주군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는 기억상실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가천면 화중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중리는 꽃화, 대죽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가천에 유입되는 수륜면과 가천면의 경계인 노루목 서편에 조금 들어앉은 마을입니다. 면 소재지로부터 가천로와 포천계곡로를 타고 약 3km 이동하면 도착합니다. 옥외천을 가운데 두고 양지 쪽을 양죽이라 하여 윗마을, 아랫마을로 구분하였으며 양죽에는 성주 이시가 모여 살고 계곡 건너 음달 쪽 마을을 음죽이라 하며 성산 이시가 모여 살았습니다. 예부터 이물방에 속해 있었으며 1402년 이 덕혼이 처음 터를 닦아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93 가구에 107명이 살고 있습니다. 형성 당시 이 지역에 대나무가 많아 죽실이라 하였던 것을 1596년 죽곡이라 고쳐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화죽이라 개칭하였습니다. 두 개 행정리로 구분됩니다. 화죽 1, 2에는 우대실, 죽상이 있습니다. 상죽이 있습니다. 윗상자에 대죽자를 씁니다. 대나무가 있는 죽곡 위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덕혼이 처음 터를 닦은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대실이 있습니다. 죽곡이라 하고 음죽은 음달 음자에다가 대죽자를 씁니다. 대나무가 있는 음달 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시대 때 이 음부가 처음 터 닦은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아랫대실은 하죽이라 합니다. 죽곡에서 아래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노루목 또 노루미기라 하고 장항, 노루장자에 목항자를 씁니다. 가야산 일맥이 형제봉으로 거쳐 다시 정동으로 뻗은 줄기가 낮아지면서 대가천에 머물러 멎어 단미가 노루의 목과 같이 가늘고 길다 하여 노루목이라 불렀습니다. 화죽 1위에는 아랫법림, 하법림이 있습니다. 아래 하에다가 법법자에다가 수풀림을 씁니다. 일설에 1400년경 심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며 시기는 같으나 입향자가 시목이라 표기되기도 하고 조선 영조 때 청송인 심달지가 입항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명칭의 유래는 마을의 개척 당시 마을 위쪽 마을에서 가야산 방면으로 약 2km 지점에 있었던 법림사 사찰 명칭과 연관하여 사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아랫법림이라 칭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화전이 있습니다. 아랫법림 마을 앞 개울 건너 울미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입향자는 조선 철종 때 이익준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입향 당시 화지기를 두어 봉화를 올렸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연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 화죽 1, 2에는 사위당이 있습니다.
화정리 죽곡마을 입구에 북향하여 사주문과 자연석을 쌓은 담장 내에 있습니다. 조선 말엽 수직으로 가선 대부의 풍계에 오른 이중벽의 네 아들 이도재, 이홍재, 이연재, 이춘재 사형제의 우위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06년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우려남이 있습니다. 화정리 상중마을 안쪽 죽곡산 기슭에 동남향하여 본당인 우려남과 고직사가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권신이며 학자인 김창집, 민진원을 추모하는 제실입니다. 노론 사대신의 한 사람인 이진원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1721년 성주로 귀향 오게 되었는데 가천 대실마을에 손수 초가집을 짓고 연지를 파서 우련암이라 하고 기문을 지었습니다. 1747년 민진원의 제종손인 백남이 성주 목사로 부임하여 건물을 중수하고 민진원이 지은 우려남 기문에 중수 내력을 추록하였습니다. 1767년에는 외손은 이은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곳을 둘러보고 다시 중수케 했습니다. 1833년 수덕서원으로 사역되어 충원공 김창집, 문충공 민진원을 함께 제항했는데 1871년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습니다. 1894년에 다시 중수하여 우련암이라 하였다가 1949년 사림이 중수하면서 우련암의 우자와 수덕원의 덕자를 따서 덕제라 표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모대가 있습니다. 우련암 건너편에 있었으며 성주인 연파 이성준이 신임사화로 피적하여 내려온 다남 민진원과 4년간 교우한 곳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나 마을길을 개설하면서 훼손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월제가 있습니다. 화정리 옥계 계곡과 대가천이 합류하는 노루목 마을 도로편 산기슭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고려 의종 때 명신인 이공성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이 1924년 지은 제실로 그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과 지수 지명입니다. 화정리에는 포천계곡이 있습니다. 신계리에서 법전리와 화정리를 거쳐 대가천으로 들어가는 화죽천을 말합니다. 경산지 산천조에 옥구슬처럼 맑고 푸른 물이 흐른다 하여 오계라 하였으나 응화 이 원조가 맑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마치 하얀 바위가 배의 빛깔과 같다 하여 유래하였고 계곡 이름도 포천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포천구곡 차무 이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면 동언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언리는 동력 동자에 어떤 원자 말리자를 씁니다. 대실마을 앞 계곡 위쪽으로 마수 계곡이 옥계와 합류하는 도로 남쪽 갈림길에서 약 2km 지점에 있으며 면 소재지로부터 가천로와 포천 계곡로를 통해 약 4km 이동하면 도착합니다. 동남쪽으로 수련면과 접해서 영감산 갈모봉이 있어 마을 이름도 갈모리, 간모리, 가물이라 합니다. 1682년경 속전에 신석이 마을을 처음 개척하였다 하며 복숭아 나무가 많다 하여 도원이라 칭한 후 3년간 농사를 지어보니 가뭄이 자주 들어 가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동원이라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79가구에 135명이 살고 있습니다. 동원 1리에는 가물이, 간물이, 변산이 있습니다. 이 변산은 곡갈변과 매산자를 씁니다. 동원이 어떤 데는 마을인데 지금의 동원동을 말합니다. 가뭄이 잘 든다고 해서 간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물이라 하였으나 간무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엄지 간무리 마을 뒤에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간무리란 이름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양지 갈무리 그리고 양촌이 있습니다. 양촌은 별양자에 말촌자를 씁니다. 동원동 동쪽 양지 쪽 있다 하여 속칭 양촌 양지 갈무리라 합니다. 동네인 하군 정발을 추모하는 영은제가 있으며 선조 때 진주 덕산에서 입행하여 살았던 경주인 김기남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금이 있습니다. 주문이 낭자에 쇠 금자를 씁니다. 낭금산 서쪽 정상 부근에 있는 마을로 길 모양이 주문이 형상을 하고 있어 마을 이름이라 유래하였으며 성산인 정공조 참이 이공을 추모하는 낭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룡이 있습니다. 빛광자에 용용자를 씁니다. 동원이 북편에 있습니다. 1700년대 마을 앞 개천에서 용이 빛을 내면서 나왔다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현재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1위는 엄지 갈모리, 또 엄촌이 있습니다. 도원이 엄지에 있다 하여 엄촌, 엄지 갈모리라 합니다. 마을 유래와 관련한 기존의 조사 내용에는 동원리 유래와 같이 1682년경 신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복숭아 나무가 많고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도원이라 불렀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 동원 1, 2에는 경모제가 있습니다. 동원리 양지점 양촌 마을 서쪽에서 북쪽으로 난 산길을 약 2km 올라가면 법타사가 있고 다시 약 10m 위 좌측 골짜기 상기슭의 동남향으로 있습니다. 임진왜란시 창의하여 사제 감정에 오른 성산인 이엄부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869년 건립한 제사이나 풍으로 퇴락하여 1913년 다시 고쳐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낭금제와 울미고개가 있습니다. 이 여신의 후손이며 이 삼성의 아들인 이엄부가 임진왜란 때 부친상을 당한 뒤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세운 제실입니다. 마을 뒷산 낭금산 아래 묘를 쓰고 세웠으며 항상 의복 관대를 정지하고 왕궁을 향해 하루같이 사지를 올렸다고 전합니다. 제실이 있던 고개는 망복고개라 불렸는데 임진왜란 중 국운을 걱정하여 눈물을 거두지 못했기에 울미고개라고도 했습니다. 속전에는 어느 성녀가 마을에 닭발하러 왔다가 가뭄이 심하게 된 것을 보고 처근한 마음에 이 고개를 울면서 넘었다고 하여 울미고개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산천지수 지명에서 도원리에는 영감산, 노인봉, 뒤에는 갈모봉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높이 466.9m이고 가천면 동원리와 수륜면 수성리 명계산으로 삼봉우리는 곡갈 모자 모양과 같아여 갈모봉이라 합니다. 가야산 한 줄기가 북으로 가다가 종으로 뻗은 산입니다. 기이한 봉우리가 빼어나고 사면이 깎은 듯이 가파릅니다. 산 허리에는 옛날 영감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천면 마수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수리는 말마자, 물수자, 말리자를 씁니다. 가천면 남부 산협의 남쪽으로 수련면과 인접하고 서남은 가야상봉에 이어진 예부터 병을 피해 거처를 옮기는 피병 그리고 이익을 내는 생리지로 알려져 만수동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고개와 골짜기가 발달하였으며 하천이 남쪽으로 흐릅니다. 말머리와 같은 지형을 띠고 있다 하여 마술이라 하였다 합니다. 자연마을로는 마수, 곰시, 오리바오 평전, 미옥동, 미륵당이 마을에 있습니다. 마수마을은 본리가 시작된 마을로 지명 유래 또한 마수리의 그것과 같습니다. 선조 때 청도 백곡에서 김해인 김후림과 진주 덕산에서 경주인 김기남이 입항했고 영조 때 적성에서 진주인 회산 강문안이 입항했으며 경주인 송암 김한의 후손 김창훈과 김해인 김일손의 후손 김성룡이 청도
강원도에서 입양하여 현재도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수는 말마자에다가 머리수를 쓰기도 하고 또 말마자에 물수를 쓰기도 합니다. 말머리와 비슷한 바위가 있고 말 한 장 같은 바위가 있다 하여 마수라 칭하였는데 1894년 갑오 경장 때 마수로 고쳤다고 합니다. 아직도 토종불을 쳐서 주민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시, 응수, 그 다음 수동이 있습니다. 응수는 곰응자에 물수자를 쓰기도 하고 곰웅자에 목숨수를 쓰기도 합니다. 수동은 목숨수에 골동자를 씁니다. 가야산봉 동북쪽 가파른 산언덕 아래 자리한 마을로 마수마을과 같이 천혜의 피병지며 난세의 언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지형이 곰이 물을 먹는 형상과 같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가야산 기슭에 다니는 곰들이 맑은 물을 많이 먹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합니다. 문화유적으로 마수리에는 은륜대가 있습니다. 마수마을 위 가야산 아래 죽전폭포 오른쪽에 기암괴석이 천년축대가 되어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고종 말기에 경주인 김낙형이 사우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습하고 유유자적했던 곳입니다. 가야 제1임이라 하여 1930년 경원년에 은륜대라 각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제가 있습니다. 마을 앞 동남양 방향으로 있습니다. 정조 때 사복시정에 정집된 진주인 강문안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48년 건립하였으나 풍으로 퇴락하여 1999년 중건한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양다일의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가천면 법전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법전리는 법법자의 밭전자의 말리자를 씁니다. 1022.5m의 형제봉과 정동맥인 517.6m의 법림산 그리고 693.3m의 아박산 사이에 산곡도로와 계곡을 접하여 있습니다. 면 소재지서 창금로와 포천 계곡로를 타고 약 20km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89가구에 163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었던 법린사의 이름을 빌려 마을 이름으로 했다는 설과 법린산이 아래에 있었다고 이름을 법림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법전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법림초등학교였던 청소년 수련원이 있으며 옹기짐이 많이 있어 마을 이름이 된 점초는 옛날 천창장에서 도기점이 큰 몫으로 차지했었습니다. 아전촌 마을에는 선조 때 김명중이 충북 영동에서 입향해 이곳 군내에서 군내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고원지대의 모래제는 선조 때 김해인 김순이 양목에서 입향하여 도덕군자란 의미로 이 마을을 도덕동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특징은 의성인 김천택의 입산 수도장 사봉정이 있고 모래제에서 상봉으로 오르는 능선, 산 등의 돌미력이 있었는데 최근 낙내로 파손되었습니다. 법전 일리에는 법림, 읍법림, 상법동이 있습니다. 법림은 법법자에다가 수풀림을 쓰고 읍법림은 상법동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영조 때 석주백이 개척하였다고 전해지며 마을 위치가 법림동 위쪽이라 상법림이라 합니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법림산은 자리를 다스리는 산신이 상제하여 명기가 맺혀 있다고 했고 법림사 고찰터가 있습니다. 법림이라는 마을 이름은 법림사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법림사는 빈대가 너무 많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불태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마을 위쪽 바위 안반에 새겨진 구로동 글자는 정조 때 마을 내 명사군호는 이름난 선비 노인 9명으로 정경목, 이익세, 이규운 등이 수계하여 매월 보름의 경악을 토론하였던 곳의 흔적입니다. 옹기점이 있습니다. 법림 앞 냇물 건너편에 있는 마을은 그릇 굽기에 알맞은 흙이 생산되어 예부터 옹기 굽는 가마와 옹기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옹기점의 구체적 형성은 고종 때 이 상령이 틀을 닦으면서 붙으라 합니다. 약 60-70년 전까지만 해도 옹기 생산이 마을의 주된 산업이었고 생산된 도기는 천창장의 도기점 형성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전 이리에는 아전촌이 있습니다. 나방 아자에 밭전자 마을촌자를 씁니다. 조선 선조 때 김영인, 김명중과 신상복 두 사람이 틀을 닦았다고 전해지며 응달과 양달로 나뉩니다. 아전 명칭은 당시 산 형상이 나비가 나는 모양과 같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또 아박산 또는 나박산의 박을 밭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말 고어인 나박산은 벽지면 운정리에 있는 나버실에서 나버는 넓고 큰 뜻으로 나박산은 대산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장수 폭포는 옛날에 장군이 말을 메어놓고 부하들과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그때 장군이 앉았던 흔적과 말 발굽 흔적이 남아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모래재 사령이 있습니다. 모래사 재령을 쓰고 사봉 또 오리동이 있습니다. 오리동은 벽오동 나무 오에 마을 리자에 골동자를 쓰고 도덕동이 있습니다. 길도자에 덕덕자에 골동자를 씁니다. 조선 중기 문인
사봉 김천택이 만년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모래죄라는 이름 역시 그의 호인 사봉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조 때 김해인 김순이 양목에서 입양하여 살며 이곳을 도덕동이라 하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도덕동이라는 글씨가 입각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 법전 1, 2에는 법림사가 있습니다.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폐사된 이유는 법림사의 진산에 조선 왕실 단종의 태를 안치하게 되어 절을 헐게 되었다고 전하나 속전에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법림사의 절 마당에 물이 솟아나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서 빈대들이 생겨 절 기둥까지 올라와 기둥이 빈대 기둥이 되어 견디다 못한 중들이 절을 떠남으로 폐사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현재 불태워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법전 1위에는 사봉정이 있습니다. 법전리 모래제 마을 동편 상기슭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임진왜란시 창의하여 화왕산 전투에서 순절한 의성인 김천택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857년 세운 정자로 풍으로 퇴폐하여 수차 개수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면 신계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계리는 새 시인 지경계자의 마을리자를 씁니다. 가천면 서남부 가야산 준령의 산간지역 중심지며 소백산맥이 가야산으로 이어진 경상남도의 도계가 남쪽 산릉으로 되어 있어 가야산 상봉 1433m와 코백이제 비방령과 불기제 적현입니다. 불글 적자의 제현자가 있습니다. 서편으로 김천시 정사면과 금수면을 경계로 하는 1022.5m의 형제봉과 돌목제 또는 회항령이라 합니다. 가 둘러있는 고원지대입니다. 신계리 이름은 고향의 토속신앙인 사신당이 신촌으로 차음되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홍계촌이 개가 지경계로 차음되어 지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호가 처음 개척하였다고 하며 새로 개척된 마을이라는 뜻의 세마 또 신기라고도 합니다. 새 신자에 덕이자를 씁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계로 개칭되었습니다. 독사는 떡맥골, 세마는 교동, 그 다음에 갈골과 쇠점, 덜미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82가구의 인구는 128명입니다. 그리고 떡맥골, 독산, 돌목이 있습니다. 떡맥골 정서의 떡매는 독산 797.4m이고 김천시 정산면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천면에서 다니고 돌목제는 수령과 가천 주민이 정산면으로 다니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마을 전체 형상이 떡을 떡매로 치면 늘어나는 형상과 같다 하여 떡매골이라 하며 마을 앞에 작은 산봉우리가 홀로 있다 하여 독산이라고도 합니다. 18가구의 인구는 27명입니다. 그리고 떡매 북쪽에는 형제봉 사이에 진돌목제, 장회항이 있습니다. 길장자에 돌회자에 목항자를 씁니다. 그리고 남쪽 불기제 사이에는 돌목 회영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서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은 바늘 침자에 집실자를 쓰고 서침실은 매달 현자에다가 침실을 씁니다. 형제봉 남쪽 깊은 고래에 있었던 마을로 형상이 바늘을 매단 형국이라 하여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한때 두세 가구가 화준을 일구기도 했으나 지금은 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마 신촌과 교동 축신당이 있습니다. 축신당은 빌축자, 귀신신자, 집당자입니다.
과거에 넓게 마을이라 하였으며 최씨들이 세거하였다 하나 근거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최씨 마을이 폐촌되고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세마 신촌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하며 과거 신당이 있었던 마을로 신당이 신촌으로 음이 변했다는 견해와 신촌과 홍계촌에서 한자씩 빌려서 신계동이라고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937년 초등학교가 이곳에 설립되면서 교동이라 불리게 되었고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병자년 이전에는 세마라 불리다고 병자년 수해 이후에 세마 시촌갈 또는 그 교종 신촌동으로 분리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경산지 각 방조에 이물적에 사신당이라는 마을이 신당으로 표기되었고 성산지에는 홍계촌 넓게 마을로 자주 표기됩니다. 세마와 세점을 같은 마을권으로 보고 홍계 마을로 기록되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마을 위쪽 폭포 옆에 정은공 이원조 1792년부터 1871년까지 생존한 이가 노년을 보낸 만기정이 홍학비와 함께 있습니다. 39가구의 인구는 58명입니다. 그리고 갈동이라고도 합니다. 덜름이 서쪽에 있고 가야산 상봉과 두리봉 1135m 사이에 해인사로 넘어가는 코베기제와 두리봉 서쪽 능선의 불기제 넘어 거창군 가북면으로 통하는 옛 길목 산엽 마을입니다. 신계동에서 해발 약 550m나 되는 고지대 산기슭에 있는 마을 뒷산 형성이 7기에 얽혀있는 형성과 같다 하여 갈곡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철종 때 밀양인 박윤희와 경주인 이준원이 세거했고 경주인 이다령은 의금부 도사를 지내고 도경산 별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가옥의 인구는 7명입니다. 그리고 쇠전은 쇠점이라고도 하고 또 철점이 있습니다. 철점은 쇠철자에 가게 전점을 씁니다. 그리고 화적이 있습니다. 불화에 불글 적자를 쓰고 또 홍계가 있습니다. 불글 홍에 열개자를 쓰고 또 하적이 있습니다. 세마 서북쪽 용계 초등학교 분교 서쪽으로 높이 400m 고원에 있는 마을로 약 3000년 전 변한 사화 성읍국의 야철지로 쇠를 구워내는 곳이라 하여 쇠점이라 하였는데 요즘은 세점이라 부릅니다. 쇠점 마을의 발달된 야철 제조 기술로 생산된 철은 합천 야로 지역과 더불어 가야 시대부터 경남북 일원의 야철 수요를 감당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야철지로 추정되는 곳은 한때 집터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야철을 생산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또 이곳은 산채 약초의 풍부한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19가구의 인구는 32명입니다. 이곳은 철기시대를 꽃피운 풀묵가마가 극성하여 불기, 이렇게 화정마을이라 했기에 상기, 상적이라고도 하며 아랫마을 전동 용사리를 하기라 합니다. 마을 원명은 불기에 의해서 거창으로 넘는 도계로 불기제라 합니다. 기원전 1100년경 도경산성을 성읍으로 한 부족시대부터 가야 동맹국과 이곳의 사동화헌 사부랭이 현의 야철은 도경산선의 긴 역사와 함께 3000년 동안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야철 제조 제술과 생산량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야 동맹국 대가야국과 성산가야국이 서기 108년 대구 장령이 신라에 정복당하고 서기 300년경 경기도 등지의 전 부족국이 신라의 팽창세에 쓰러지기는 했으나 300년을 더 버틴 원인은
우수한 철제 병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야 동맹국의 제철술은 이곳의 쇠점과 합천군 야로면의 불기불 화적국의 대표적 요지였습니다. 둘째는 쇠점에서 생산된 병기인 화살과 창, 칼, 마구 등은 지금부터 100년 전 서기 1888년 독용산성을 수축, 성주는 추박할 때 사용되어 그 후까지 성주, 고령, 합천, 거창의 내골 병기를 이 산성에 보관 관리되었다는 많은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덜미리, 덜렘이라 하기도 하고 월남이라 하기도 하고 또 상적이라고도 합니다. 가야산 상봉 서북쪽 마을로 가천면의 최남단에 위치한 높이 500m 고원 마을입니다. 신계리 남단에서 남쪽에서 거창군으로 넘는 불기제 아래 첫 마을입니다. 불기제를 들고 넘는 마을이라 하여 지명을 덜밀이라 하였습니다. 동네 앞 시루봉에 가려 하룻밤에 달이 한번 뜨고 가야산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월남이라고도 했습니다. 동네 뒷산은 불기제라 부르는데 한때 거천군 사람들이 창천장을 보기 위해 넘나 들었던 통로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 가구의 인구는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 신계리에는 옥봉제가 있습니다. 신계마을 동편 끝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한말 유학자 성주인 이상호와 아들 이원춘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이 1979년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만귀정이 있습니다. 가천면 신계동에 있고요. 대문체, 본체, 관리사로 이루어져 있고 원림 내에는 별도로 만산일폭류라는 정명과 청명 각 1칸의 정자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학자인 응화 이원조가 만년의 자연을 벗삼아 강학과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과거 급제 후 오랜 관직 생활로 학문 축적과 후학 양성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다가 만년에 이르렀어야 수양과 강학을 전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건물 이름을 만기정이라 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대문 입구 편에게는 만귀삼방이라 현액되어 있습니다. 만기정 입구에는 이원조의 홍학비가 철로 주조되어 세워져 있고요. 만기정은 2004년 3월 문화재 자료 제4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산 일폭류가 있습니다. 만기정 원림 내의 포천변에 있었던 누각이었으나 1987년 태풍 셀마로 피해를 입어 1989년 다시 지었습니다. 이 원조가 포천 도지를 통해 만산 일폭류에서 바라본 포천과 그 주위 자연경관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과 지수 지명이 있습니다. 신계리에는 포천 계곡이 있습니다. 가천 신계리서 법전리 화족리를 거쳐 대가천으로 들어가는 화족천입니다. 경산지 산천조에 옥구슬처럼 맑고 푸른 물이 흐른다 하여 옥계라 하였으나 응화 이원조가 맑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하얀 바위가 천인 그 배의 빛깔과 비슷하다 하여 유래하고 계곡 이름도 포천이라 하였으며 이때 지은 포천구고 차무이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나 후나의 무심 세월이 되겠습니다.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넌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땐 그리도 늦더니 숨가쁜 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란 세월 나는 쉬엄쉬엄 쉬며 할 때가 허리 한 번쯤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나는 쉬엄쉬엄 쉬며 할 때가 허리 한 번쯤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제2부 소소한 시간입니다. 기억상실자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대구 삼덕동에 있을 때 경북대학교의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 종교인과의 만남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와 만나 환자의 경위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에서 살았는지 가족 관계도 그래서 병원 차트에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본인과 상의하여 이름을 박아무개 나이는 치아 연령으로 보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불명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당해 연말까지 전액 무료 입원과 진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오게 된 경위는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3, 4일 동안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계속 여행자 대기실 의자 한 자리에 앉아있는 남성이 있어 역내 매점에서 우유와 빵을 주며 왜 이곳에 계속 앉아있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어떤 사연인지를 물었지만 남성은 오히려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여기인 매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데리고 갔는데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그 남성에 대해 알 길이 없어 병원으로 보내진 경우라 했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영어를 잘했고 연구실의 책 중에서 영어로 된 원서를 많이 빌려보며 제주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들은 뒤 환자를 만났습니다.
준수하게 생긴 보통 체격의 중간 키에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었고 그리 험한 삶을 살아온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어디를 가기 전에 기차를 탔는데 모르는 남성 2명이 옆에 앉으며 가지고 온 소주 2병을 같이 마시자며 권해서 마셨는데 남성 3명이 소주 2병으로 모자란다며 가더니 다시 2병을 더 가져와서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자신이 풀이 우거진 숲에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밖이 추워서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동대구역 대합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앉아 있었는지 굶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매점에서 빵과 우유를 줘서 먹고 마셨는데 모두 토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서로 갔다가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온 지 거의 6개월 동안 모든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어느 날 부근 여자중학교를 데리고 가서 영어 수업을 시키기도 했고 수영을 잘한다니까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 실력을 테스트하고 산행을 시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북한에서 특파된 간첩인데 같은 공작원이 이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를 만나게 된 것이라 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안타깝기도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물으니 병원 마당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서 안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에게도 어린 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모친이 있었던 것 같고 부인은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고부 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장으로 외국인 부인이 노모가 싫은데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자신을 해친 것은 아닌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았던 집이나 주변 환경 기억나는 것은 없는지 물었더니 동네 집들이 비슷하게 지어졌고 줄장미가 담장 밖으로 올라와 봄에 꽃이 피어 있었다는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서울 남산 아래 어떤 동네인 듯 하다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부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 동료의 남동생이 서울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지리를 잘 알 것 같다. 며칠 날 잡아서 다녀오라며 보냈습니다. 남산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남산 아래 계단과 도서관 등 그 아래 동네 모두를 돌아다니며 동네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느낌이 오는 집을 찾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만약의 경우 다시 충격으로 그 동안의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동대구역에서부터 경찰서 갔던 일, 병원에 머무는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 있었던 일과 만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둔다고 했습니다. 입원했던 해 12월 31일자로 병원에 더 머물 수 없어 퇴원해서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얻어 지내며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를 모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경비가 마련되었다며 제주도를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간지 얼마 뒤 엽서가 왔는데 스탬프에 잉크가 많이 묻어 정확한 날짜와 발송한 우체국명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려나 하고 기다렸지만 그 엽서를 마지막으로 지금껏 연락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이 사연의 남성을 만났거나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요? 아직 살아있다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자를 의학에서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 한다고 합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은 외상과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상실로 중요한 개인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분에서 몇십 년간의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고 검사를 통해 가능한 원인은 없는지 확인한 후 의사는 증상에 근거하여 그 장애를 진단합니다.
최면과 약물 유도, 상담을 포함한 기억력 복구 기법이 기억 속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되며 이 장애를 유발한 경험을 극복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치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기억상실은 최근 경험이나 먼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억상실이 일반적인 의학적 장애가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경우를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해리슨 기억상실의 경우 잃어버린 기억에는 대개 일상적으로 자각하는 의식이나 자전적 기억의 일부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했고, 말했고, 생각하고, 느꼈는지, 상실된 기억은 아동 학대와 같이 외상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이 정보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은 폭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전혀 기억할 수 없어도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리슨 기억상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일반적이고 신체적이나 성적 학대, 강간, 전쟁과 학살, 사고, 자연재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심각한 재정 곤란에 대한 걱정이나 커다란 내적 갈등은 특정 충동이나 행동, 명백히 해결 불가능한 대인관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해리슨 기억상실은 외상성 사건 이외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며 간혹 자연스럽게 기억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회복된 기억에 대해 과거의 실제 사건이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해리슨 기억 상실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기억의 상실입니다. 아동으로서 학대당한 기간, 개월이나 횟수 또는 치열한 전투에 애썼던 기간이나 일수 등 특정 사건이나 특정 기간을 부분 기억 상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건의 특정 측면이나 일정 기간 중의 특정 사건만 상실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과 개인의 정체성과 인생 이야기 전체, 간혹 숙달된 기술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전반적 기억 상실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 성추행 피해자 및 극도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 등 특정 범주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 기억 상실은 드물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 상실 등 기억 상실은 대개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기억 상실은 외상성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 직후에 나타나지 않고 몇 시간이나 며칠 또는 더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 상실이 발생한 후 곧 일부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해리슨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기억 공백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 공백은 몇 분에서 몇 시간이나 며칠에 해당되지만 몇 년, 수십 년, 심지어 인생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기억에 공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식합니다. 이후 기억이 다시 돌아오거나 자신이 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일의 증거와 직면할 때가 되었어야 알게 됩니다.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마찬가지로 재현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사건을 다시 체험하며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재현 현상은 현상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한 기억 상실과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 중 일부는 이후에 기억 상실을 유발했던 외상성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건을 알게 된 경우, 특히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올더, PTSD가 나타납니다. 피로, 허약, 수면 문제 등 모호한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기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 물질 남용과 무모한 성적 행동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갑자기 돌아오고 외상성 기억에 압도될 경우 자살 행동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해리성 기억 상실에 걸려 갑자기 집을 떠나 장시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의 과거 일부나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이러한 에피소드를 도망쳐 달아나는 해리성 둔주라 합니다. 해리성 기억상실 진단은 의사의 평가, 간혹 다른 가능한 원인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 뒤 의사들은 당사자의 증상에 따라 해리성 기억상실 진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보통 외상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개인 정보를 회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상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상으로 인해 사회 상황이나 직장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의사들은 신체 검사도 실시하여 기억 상실의 원인이 치매와 같이 신경학적인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검사에는 다음 검사들도 포함됩니다. 뇌 종양과 기타 구조적인 뇌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자기 공명 영상 MRI나 컴퓨터 단층 촬영 CT 등이 있습니다. 발적 장애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뇌검사 검사 EEG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전환용 약물이나 불법 약물 사용 등 독소와 약물에 의한 원인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혈액 또는 소변 검사, 심리 검사도 시행됩니다. 특히 심리시험은 의사가 당사자의 해리성 경험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의 예후로 외상을 동반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전쟁 등에서 벗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리성 둔주가 있을 경우 특히 기억 상실은 장기간 계속되며 나이가 들면서 증상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실된 기억을 회복하고 기억 상실의 원인이 된 갈등을 해소합니다. 일부는 잃어버린 과거의 재구축을 방해하는 장벽을 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리성 기억 상실의 치료는 지지하는 환경과 경우에 따라 기억력 복구 기법인 최면 등 심리 치료를 하거나 의사들은 추가적인 외상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등 기억 상실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야 하는 긴급한 확실한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지지 치료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서서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 복구 기법으로는 상실된 기억이 돌아오지 않거나 긴급하게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경우 기억력 복구 기법이 종종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면과 약물 유도 상담, 그리고 의사는 기억 공백이 있는 기관과 관련된 불안감을 경감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갈등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환자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를 관통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체면 및 약물 유도 상담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에게 어떠한 기억을 되돌릴 것인지를 제한하거나 심한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억의 상실을 자극한 외상성 상황을 회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기법을 통해 재생된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면이나 약물 유도 상담 전에 의사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재생된 기억이 정확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진행 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해리성 기억 상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려 한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동기에 학대받는 사람들은 치료자에게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치료자가 자신을 착취 또는 학대하고 실제 기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불편한 기억을 강요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로 기억의 공백을 채움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감을 지속적으로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치료로는 기억 상실이 회복된 후 심리치료를 계속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됩니다. 장애를 유발했던 외상이나 갈등 이해와 해결에 도움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가능하다면 향후 외산 충격 방지고 인생을 계속 살아감에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기억상실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해 알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기억을 상실한 이후의 삶이라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기억장애를 겪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중국의 그 전통 동요입니다. 수건을 돌려라는 노래인데 디우서우 쥐안 4세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